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다영입니다. 올해 25살이고 통신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2년 차이고 엄마, 외할머니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부터 눈치가 빠르고 신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화창한 날에도 할머니가 좀 이따가 비 내릴 거야. 라고 말하면 날씨가 갑자기 나빠지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전학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를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할머니는 안녕. 이라고 인사하면서 약간 어두운 얼굴을 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야? 라고 제가 물어도 할머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미소 지을 뿐이에요. 할머니의 어두운 얼굴이 마음에 걸리던 참에 그 친구 아버지가 하시던 회사가 부도가 나며 가족 모두가 야반도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 전까지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소개했을 때도 할머니는 어두운 얼굴로 남자친구랑 이제 헤어져야 할 때가 됐어. 라고 나지막하게 말하셨어요. 할머니 왜 그래? 남자친구 착하고 엄청 성실한 사람이야. 제가 할머니에게 그렇게 말해도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할머니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어떤 여자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가 저 이외에 다른 두 여자와 3달이 걸치고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3달이 걸치며 만나고 있는 여자들은 모두 고등학교 동창으로 서로서로 욕하면서 남자친구를 갖겠다고 싸웠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그와 헤어졌었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이혼하셨는데 그때도 할머니의 예감이 적중하셨어요. 부모님의 결혼을 축복했을 할머니가 제가 태어난 직후부터 갑자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사위랑 얼마 못 갈지도 몰라.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중얼거리자마자 아버지의 외도가 발각되었습니다.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아버지는 그 여자와의 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후 저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사랑의 손길로 자랐어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그동안 키워주신 어머니와 할머니께 꼭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순간 저는 몸 여러 곳에서 이상 신호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밥을 먹을 때 오른쪽 턱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통증이 나타났습니다. 바닥에 뒹굴고 싶을 정도로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멈추지만 다시 입에 뭔가가 들어가면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런 증상을 반복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입을 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입을 벌리면 턱 관절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며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이 때문에 밥도 먹지 못하게 되고 통증이 정말 심할 때는 물만 겨우 먹을 수 있었어요. 체중이 급감한 것과 동시에 심한 위통과 배땡김이 생겼어요. 뭘 제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돌지 않아 멍해졌어요. 저는 이대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함이 뇌리를 스쳤고 더욱 더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네.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겠어? 직장 동료의 말처럼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저에게 동료가 솜씨 좋은 의사를 안다며 동네 정형외과를 알려주었어요. 뼈 튼튼의 병원? 동네에 그런 곳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 구석진 데 있는 병원이야. 그래도 실력은 꽤 좋다니까. 아픈데 금방 낫게 해줄 거야. 동료의 말 따라 가본 곳은 낡고 오래돼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좁은 대기실에 많은 환자가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예약은 안 했고 여기 처음 왔는데요. 진료 가능한가요? 조심스럽게 접수처에 있는 여자분에게 말했더니 저희 병원은 예약 우선이라 대기 시간이 있는데
기다리시겠어요? 네, 기다릴게요. 접수처의 여자분께서는 말없이 컴퓨터 화면으로 눈을 돌리고 말했어요. 지금 대기자가 많아서 4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4시간이나요? 근데 온 김에 진료받고 가야지. 기다렸다가 진료받을게요. 제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아침 10시. 그리고 차 안에서 4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병원에는 쉴 새 없이 차와 자전거, 도보로 온 환자가 드나들었어요. 이렇게 환자가 많다는 것은 의사 선생님의 실력은 보나마나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 안에서 환자가 드나드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오전 진료를 마치고 오후 진료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저를 부른 것은 내원 후 5시간이 지난 오후 3시였어요. 좁은 차 안에서 계속 기다렸고 허리와 엉덩이도 지끈 아파오고 있었습니다. 겨우 제 차례가 돼서 진찰실에 들어갔고 의사 선생님은 제 문진표를 보자마자 생각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턱 통증에 속이 땡긴다. 게다가 식사도 하기 힘들다. 이 정도면 중증인데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문진표만 보셨을 뿐이었어요. 아무 진찰도 한 것 없이 갑자기 수술 이야기를 꺼내자 무섭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 의사 선생님이 손으로 턱 주위를 만져보고선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어요. 잠시 뒤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선 말했습니다. 일단 엑스레이상으로는 특별히 이상 있는 데는 안 보입니다. 오히려 건강해 보이네요. 하지만 턱 주변에 심한 통증이 있는 이런 난해한 증상은 종합병원으로 가서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몸이 굳어졌어요. 잘못하다간 안면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신경질환 수술이나 치료가 전문인 병원을 알고 있으니 거기로 소견서 써드릴게요. 가게 되면 바로 입원해야 할 겁니다. 소견서 들고 따봉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세요. 저는 소견서를 건네받고 귀가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자 역시나 오른쪽 턱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어쩔 수 없이 저녁은 죽을 사와서 마시듯이 먹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식사를 못하는 건가 불안감에 종합병원, 입원, 정밀검사, 의사 선생님의 말이 머리를 스쳤어요. 이대로라면 정신줄을 놓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기가 있고 예지 능력이 있는 제 할머니에게 상담하기로 했어요. 아이고야. 큰 병원에 가서 입원까지 해야 된대.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수술까지도 생각하래. 지금 턱이 너무 아파서 밥도 전혀 못 먹겠고 배도 뻐근해. 벌써 5kg나 빠져가지고 기운도 없어. 턱도 아프고 배까지 그러니 정말 힘들겠다. 근데 할머니가 봤을 땐 굳이 입원이나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지금 할머니가 몰라서 그래.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계속 이 통증에 시달려야 하는데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 괴로워 죽겠어. 그럼 다음에 할머니랑 같이 그 병원에 가보자.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어.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곤 속상해서 울고 있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뼈튼튼해 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로 예약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예약 없이 접수하는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초진 환자가 많아서 그런데 2시간 정도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지난번에는 예약 우선이라고 했으면서 오늘은 초진 환자 우선이라고 말하는 접수처 여자에게 할머니가 나무라셨어요. 지난번에는 예약 우선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예약하고 온 건데 예약 없이 접수하는 사람들 먼저 해주는 겁니까? 왜 예약하고 온 사람을 기다리게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계시면 예약하신 시간에 불러드릴게요. 할머니의 한마디에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그치만 실제로 부른 것은 예약 시간을 30분 정도 지나서였어요. 할머니는 진찰실에서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험악한 얼굴로 미간을 찡그리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저희 병원은 중증 신경질환은 진료하지 않아요. 제가 소견서 써드린 따봉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손녀가 정말 심한 신경질환이에요? 그 병원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검사나 치료를 하게 되죠? 지금 이 정도면 꽤 심각하고 복잡한 질환입니다. 엑스레이상으로는 어떠한 원인도 전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턱이나 위에 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근본 원인을 찾으려면 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정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이 다 끝나자 할머니가 얼굴을 잔뜩 찡그리셨어요. 손녀의 증상이 보기 드문 것이니까 요점은 종합병원에 가서 실험 대상이 되라고 말하고 싶은 거군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다그치자 의사 선생님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지금 치료 못 해드린다고 해서 불만이신 거예요. 괜한 트집 잡고 진료 방해하시면 여기 계신 다른 환자분들께 민폐입니다. 어서 돌아가 보세요. 돌팔이 같은 의사 주제에 알지도 못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 우리 손녀 멀쩡하거든. 할머니는 침을 튀기며 역정을 내시고는 제 손을 붙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할머니, 내가 멀쩡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꾀병 아니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턱이 진짜 아프다니까? 제가 다 죽어가는 소리로 아무리 말해도 할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잔뜩 짜증이 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께서 지난번에 미안해. 하시면서 어느 두 병원의 전단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이 턱관절병원에 굉장히 실력 좋은 선생님이 있어. 그리고 여기는 통증의학과 의원이야. 말 그대로 통증을 없애주는 병원이지. 둘 다 괜찮은 데니까 한번 가봐. 턱관절? 통증의학과? 할머니 그러면 여기 가면 나을 수 있다는 말이지? 고마워. 그럼 연차 쓰고 한번 가볼게. 저는 할머니의 영험한 능력을 믿고 알려주신 병원에 가봤어요. 그 턱관절 병원에서 3D 엑스레이를 찍자마자 턱관절 중이네요. 여기가 관절이 좀 닳았는 게 보이네요. 피로가 많이 쌓이거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발병하는 사람이 많아요. 치료의 일환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마우스피스를 처방해 주셨어요. 즉시 효과가 나와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지만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통증의학과 의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진찰을 하고선 3차 신경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찌릿찌릿한 거 3차 신경통이에요. 일반 진통제는 효과가 없고 따로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복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그 후 3주 정도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아 제 턱의 통증과 배당김은 거의 완치되었습니다. 각각의 의사 선생님 말처럼 저는 일이 고되거나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자고 있는 동안에 이를 갈게 되었던 거였어요. 그 이갈이로 오른쪽 턱관절에 작은 차이가 생겼고 신경과 혈관이 접촉해 3차 신경을 자극해 심한 통증이 생긴 거였습니다. 결론은 입원이나 수술은 필요 없었어요. 훗날 저는 첫 번째 병원을 소개해준 동료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뼈 튼튼해 병원 의사 괜찮았어요? 저번에 제가 진료했을 때는 치료 못 해준다고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으라고 하던데요. 제가 말하자 동료의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 의사요? 부모님이 이 동네에선 제일 잘한다고 하도 칭찬하시길래 정말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저도 손가락 아파서 병원 갔었는데 복합골절이라면서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좀 이상하길래 다른 데 가봤더니 보자마자 인대가 늘어난 거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말하며 동료는 손가락 깁스를 한 검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냥 손가락 다친 걸로 복합골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도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그 의사가 환자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신자를 늘리는 것 같아요. 뭐 의사 말이라면 무조건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 부모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나 봐요. 저는 동료의 말을 듣고 그저 아연실색했습니다.
그토록 많았던 환자가 모두 그 의사의 신자였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진료를 하면 환자가 신자가 되는 걸까요? 아무튼 괜히 헛걸음만 하게 해서 다영 씨 미안해요. 하지만 거기도 이제 조만간이에요. 라고 말하며 동료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화면에는 뼈튼튼의 병원의 후기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후기들이 최근 들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자기만 믿고 치료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몇 년째 낫질 않는다. 대충 치료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버린다. 어떤 증상이라도 종합병원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최악의 의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절하게 치료해 주셨는데 요즘에 가면 따봉종합병원으로 가서 정밀 진단 받으라고 한다. 돌파리에다가 종합병원 앞잡이다. 안 좋은 소문을 들은 의사가 직접 해명글을 남겼어요. 옛 동료가 근무하는 따봉종합병원과 연계해서 진료를 실시 중이며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기 치료를 위해서라도 진료 연계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남긴 글은 불난집에 기름 붓는 꼴이었습니다. 돌팔이 의사의 핑계. 환자 나눠 먹기잖아. 저는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위해 제안하고 있을 뿐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환자 나눠 먹기라는 말은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환자와 의사의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대충 진찰하더니 결국 나락으로 가는구나. 병원이 문 닫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는 한번 보기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신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부터 사람 한 번만 봐도 다 알 수 있지? 이번 돌팔이 의사도 그렇고 예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그렇고 제가 말하자 할머니는 득이양양하게 웃었어요. 나는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이 보여. 돌팔이 의사도 바람 피웠던 남자친구도 다 얼굴에 적혀 있어. 역시 할머니는 신기하다니까. 그럼 이제 할머니가 좋다고 말하는 병원에만 다닐게. 아무렴 그래야지. 다음에 또 아프면 할머니가 병원이랑 의사 골라줄게. 저는 할머니만 믿으면 병원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어 한시름 났어요. 이번에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계기로 저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못 만났던 친한 친구들과 함께 여행과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예전 생활로 돌아갔어요. 앞으로도 소중한 가족, 친구들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하고 있으면 아무렴 그래야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어느새 제 곁으로 오셔서 제 마음속 물음에 대답해 주셨어요. 역시 우리 할머니?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할머니가 저를 보고 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